디아블로 캐릭 디자인에서 알 수 있듯이 캐릭터 디자인이 대충 이러면 평타 친다. 타락해서 악역이 되었거나 타락에 맞서 싸우는 성기사 같은 역할이거나 영상을 지루하게 길게 만드는 PD가 있다. 영상은 짧고 굵게 만들어야 한다. 길게 느려그리는 영상은 만들면 안 된다. 덕후 여시, 야계 유튜브계처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홍보층과 정치 세력이 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은 돈 안 되는 곳에서 논다. 사람 적은 마이너 갤러리에서 논다. 무료 부금은 좋긴 한데 여기저기서 쓰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다. 모하삼, 존잘스, 나이스 이 말들은 이제 도태어다. 뭐해, 존잘, 괜찮네. 이런 말이 무난하다. 열대어, 새, 곤충 덕후들이 있다. 내가 관심 없는 걸 그들은 사랑한다. 마치 내가 민트 초코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다. 의식할수록 더 안 된다. 게임 신캐 옷 디자인하다 실패한 시아는 코스튬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 창작자라면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일단 컨텐츠가 재미가 있어야지. 그래야 그 위에 아이디어를 입힐 수 있다. 배경 먼저 만들고 인물 만드는 방식 틀렸다. 서론 만들고 본론 결론 만드는 방식 틀렸다. 재미부터 잡아야 함. 고시대 3D 아트, 초짜가 만든 3D 아트는 거무튀기하고 칙칙하다. 왜냐면 조명이 빠졌기 때문이다. 촬영하기 전 반드시 촬영 장소를 청소해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소는 엄청 지저분하고 더럽다. 일반인에게 카메라 맡기면 안 된다. 피사체도 중심에서 이탈하고 카메라 구도도 다 엉망진창된다. 먹방을 찍는다고 한다면 먹는 장면 외에 부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샷들이 있다. 요리하는 장면, 음식 확대샷, 바깥 드론샷을 부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 해로운 댓글이 많다. 댓글은 싹 다 무시하는 게 좋다. 예시, 강호동에게 살 빼라고 강요함. 대형 유튜버에겐 악플 안 다는데 소형 유튜버에겐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다. 안 먹고 음식만 보여주는 방송이 가장 좋은 먹방이다. 하루에 여러 차례 촬영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시, 푸드랜드. 특질리들 사이에 있으면 나도 찌질하고 히스테릭하게 된다. 개드리퍼 사이에 있으면 나도 존나 웃긴 사람이 된다. 나 자신을 항상 웃긴 곳에 두자. 야gel픽은 괜찮은데 여초픽은 불안하다. 여초 감성은 심노잼에다가 위선적이고 논리가 없고 화를 잘 내고 우울하다. 어떤 유튜버를 보고 이런 위선충이 인기가 많다고? 이런 십덕이 인기가 많다고? 이런 의심이 들면 그 유튜버는 몇 개월 후 논란 터져서 날아가 있다. 내 탐지기는 옳다. 캐릭터는 사람을 닮은 가상인물이다.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오래 보면 애정이 생긴다. 독점할 때 성공하면 아내가 뭘 해도 성공하는구나. 생각이 절로 든다. 그래서 뭘 해도 다 용서가 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이 망가질 수 있다. 예시, 벤츠, 가로줄 10자 이상이면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초보 유튜브는 한 달 조회수 40회도 안 나온다. 그러다가 1년 지나고 뭐 하나 10만 조회수 터져야 수익이 트인다. 나의 창작인 장난기가 원동력이다. 장난기 빼니 창작 결과물이 시원찮아지더라. 구찌 자켓을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이탈리아로 여행 가서 옷 디자이너에게 직접 의뢰해서 만드는 게 더 쌀 수 있다. 선배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이 점과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활동한다. 사치품은 브랜드 값 때문에 비싸다. 세상은 작업 세분화가 되었다. 컨텐츠 관련 업무를 세분화해보면 다음 거겠다. 러브 스케치, 스토리보드, 사전평가, 직원교육, 진행사항 알림, 서칭, 플레잉, 테스팅, 공략, 비교, 더빙, 해설, 바이럴 광고, 번역, 2차 창작 등. 순수 제작부터 끝까지 혼자선 하기 힘들다. 자그마한 분야도 돈 내고 거래된다. 예시, 광고 만드는데 로고 디자인만 김씨가 맡았고 카피 문구는 외주 주었다. 전문 용어 막 쓰면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초보 땐 굳이 본명 쓰고 활동할 필요 없다. 익명으로 활동해도 경험치 쌓인다. 익명되기를 아까워할 필요 없다. 댓글에 심각하게 대댓글 달 필요 없다. 가벼운 마음으로 대응하면 된다. 대댓글 안 달아줘도 된다. 이제 다들 폰 새로 보기를 기준으로 감상한다. 90년대 만화책 볼 때의 시선 처리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 칸 나눠지는 게 너무 많고 텍스트가 너무 작아지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원래 게임은 버그가 많고 불안정하다. 인디게임 모드는 플레이할 수 없을 정도의 버그가 많다. 온라인 게임이 좀 더 낫다. 플레이 가능하니까 나랑 비슷한 유튜버들은 동업자다. 비슷한 유튜버들을 경쟁자라고 보고 다 죽여버리면 나 혼자만 남게 되고 우울해진다. 만화가들은 혼자 있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한다. 혼자 있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우울해진다. 여럿이 함께해야 경쟁도 되고 의욕도 생긴다. 어느 업종이건 경쟁자한테 부기로 악플 딴다. 경쟁자에게 조작 댓글 달아서 징역간 스타 강사도 있다. 온라인 게임은 항상 변한다. 마비노기처럼 게임이 뒤틀려지기도 하고 라그나로크처럼 업데이트가 재개되기도 하고 노바 1492처럼 서비스 종료했다가 부활하기도 한다. 2022년 기준 아직 AI가 발달 안 되었다. 만들어진 게임 수도 극악으로 적고 게임을 영상화시킨 컨텐츠도 수가 적다. 귀여운 아기 같은 디자인은 인기가 많다. 소비자들은 사람 닮은 것에 집중한다. 그래서 캐릭터의 90%는 의인화되었다. 경쟁사에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이때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욕먹는다.
아무리 작품을 많이 만들어도 유명해진 것만 인정받는다. 시중의 제품가 보면 타사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시대에 뒤처진 부품들로도 이루어져 있다. 전문가가 보면 이런 게 다 보인다. 예시, 에일리온은 언리얼 엔진 3 9 버전을 사용 중이다. 공부한다. 모르면 물어본다. 입국 탓하면 망한다. 물어봤는데 상대가 화내도 어쩔 수 없다. 질문은 필수다. 영혼 없는 사람이라던가 내가 생각했던 컨셉은 이미 지구상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소설로 썼다. 게이머들은 리듬의 txt 파일을 매번 접한다. 거기엔 홍보 링크, 저작권자, 할 얘기, 사용법이 적혀져 있다. 빌런은 주인공 시점에서 보면 나쁜 놈이지. 다른 사람 시점으로 보면 나쁜 놈이 아니다. 스트리밍에서 사람들이 원신 플레이 해달라고 해서 원신을 플레이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조작이 쉽다는 걸 알면서도 잘 속는다. 아직까지도 SNS 조작을 개돼지들이 보고 선동당한다. 기술이 발전돼도 선동 저항력이 오르는 게 아님. 무지성 댓글 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무지성 예술가로 활동하면 악플에 시달리다 망한다. 창작용치 특히 저컬 병맛, 베끼고 변형하기, 목소리 조교, 나는 1인 창작자다. 그래서 혼자 다 못한다. 그래서 밈 가치 이미 검증된 걸 활용해서 제작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 같은 주제라도 표현 방법에 따라서 허용되기도 하며 금지되기도 한다. 명작은 다른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주면 남들이 리뷰도 해준다. 똥망작은 조회수가 낮고 남들이 리뷰조차 안 한다. 카이지 작가는 이런 점점점 말줄임표를 자주 사용한다. 이게 감정의 굴곡을 좀 돌아간다. 물레방아가 이렇게 뒤에 무게를 주는 대화 방식이 다음 컷을 보고 싶게 만든다. 카이지 만화에선 오만하던 적이 나중엔 질질 짜며 패배하는 클리셰가 자주 나온다. 반전이 있어서 더 재밌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100점 만점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일단 초보 전사로 시작하고 스킬과 아이템을 하나씩 수집해 나간다. 실컷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물 마셔야 하고 밥 먹어야 하는 것은 귀찮다. 수액을 자동 주입하고 싶을 정도다. 실력 없고 노잼인데 괜히 고수인 척하는 걸 예술병이라 한다.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한다. 영상툰 다루는 채널에서 GB소스 공유, 멜로다인 강좌는 패한다. 창작자는 자신의 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창작자는 본인이 단순하고 멍청하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네이버도 잘 알아볼 수 있게 파일을 정리해놔야 한다. 프로세스 동선 처리를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한다. DC처럼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이트에서 굳이 닉네임 달고 활동하면 관종이라며 사람들이 싫어한다. 다 준비되면 시작하지. 이런 마음 먹으면 시작조차 안 하게 되더라. 드립도 안 치고 아이콘도 안 쓰고 사실만 나열하면 교과서 같아진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컴퓨터 폴더 안엔 2가지 이상의 종류의 파일을 넣으면 혼란스러워진다. 예시, 목소리 모음지 폴더 안에 녹음본 목소리, 웨이브, 소스랑 컴퓨터 조립 킥 바로가기 링크를 같이 두면 혼란이 온다. 창작은 수정 10번 넘게 해야 하는 지겨운 과정이다. 작가가 되려면 일회천금을 꿈꾸지 마라. 픽사베이 같은 무료 소스는 고퀄이라 할지라도 내 작품에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다. 밈도 웃기다고 해서 가져다 쓰면 상황에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저칼 소스라도 직접 만들어야 센스 있게 상황에 맞게 된다. 수정하려다 제업하면 본 것도 본 중복 업로드라며 욕먹는다.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나쁜 스토리가 맞다.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나는 한글 모르는 7살짜리가 아니니까. 아무 이유 없는 장면이 나오면 플롯 트위스트가 적용돼서 재미를 줄 수 있다. 난 최고야 하며 잘난 체하고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 업계에 발 못 들이고 취미 수준에서 끝난다. 2021년은 고시대다. 손톱깎이 같은 유용한 고시대 발명품들이 대중들 삶에 자리 잡는 시기다. 자동 로봇 같은 신문물은 아직 시기상조임. 한문과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는 비슷하다. 죽은 언어지만 다른 언어의 뼈대가 된다. 진짜 능력자들은 내용에 집중하고 들은 시간에 집착 안 한다. 예시, 하체 운동 1000랩스를 했다. 몇 시간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쓰레기 인간들만 오늘 공부 몇 시간 했다고 투덜댄다. 블랙이 제일 잘 팔리는 컬러다. 그 다음은 화이트다. 그 다음 3등은 핑크다. 제페토, 마비노기 유저들을 봐도 알 수 있다. 남성 의료 재킷에서 빨간색은 안 팔린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한정 판매라는 딱지를 붙이니 팔리더라. 개인이 혼자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조각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합쳐야 완전해진다. 문제점은 모르는 사람에겐 안 보인다. 남이 할 수 없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스팸 문자 때문에 특수문자 이미지 다 배려놨다. 뭐 이런 특수문자 많이 나오면 나 불법 토토나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메시지가 된다. 창작할 땐 역순으로 만들어보면 잘 풀린다. 볼 땐 빛색 디테일 벽에, 만들 땐 벽에 디테일 색, 빛. 영화는 한 줄 요약 글로만 보면 재미없다. 내 작품도 다른 영화나 다른 게임처럼 유료로 팔거나 부분 유료로 팔아야 한다. 사회로 나가기, 3D 그래픽, 유튜브 첫 시작 등 이런 경험들을 안 하고 있으면 처음이 두렵다. 하지만 하다 보면 요령 터득하고 쉬워진다. 글로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적다. 영상도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엔 한계가 많다. 예시, 연애는 카톡 메시지만으로 못한다. 연애는 화상통화로 못한다. 연애는 사람을 직접 만나며 해야 한다. 말할 땐 을을 이가. 이런 조사를 빼놓고 말하면
전달력이 떨어진다. 근데 때에 따라선 조사를 빼야 자연스럽다. 어려운 말은 알고만 있고 쓰는 걸 자제해야 한다. 외국인과 어린애들도 보기 때문이다. 예시, 청출러람 은, 제작가 수승을 능가한다는 말이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 매번 설명해야 한다. 청출러람 은, 알아두기만 하고 쓰지 말자. MLG 유튜브 폼낼 노리는 유튜브 수는 적다. B급 영화를 만들려는 감독은 거의 없다. 죄다 고퀄리티에 쓰고 만들려고 한다. 유료풀 심지어 게임까지. 직관성 제대로 된 게 없다. 왜냐면 UI UX 디자인을 초짜가 맞기 때문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성공을 이끄는 게 아니라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끈기가 승부를 가린다. 아트는 결과만 평가된다. 아티스트는 서기를 쳐야 한다. 조명 카메라 아이 모작 외주 에셋. 죄다 총동원해야 한다. 쉽게 걸작을 만들어 칭찬받아야 한다. 꼭 내가 내 진짜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 발성 변조되어 말해도 된다. 듣는 사람 입장에선 내 진짜 목소리나 변조 목소리나 별 생각 없이 듣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사회가 요구하는 듣기 좋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실패작을 홍보하고 남들에게 보라고 우기면 사람들은 안 본다. 만들기 순서, 타작품 감상, 영감 메모, 스케치, 프리셋 리스트 보고 효과 결정, 소스 제작, 프리셋 사용, 애드리브 추가 삽입, 테스트 업로드, 수정 후 최종 완성. 한국어의 다양한 단어들을 잘 다루어야 한다. 국어를 모르면 톱 2바퀴가 몇 개씩 빠져 문제가 됨. 워드로 사이트, 국어 사전을 보고 국어 공부해야 한다. 영상 툴이 그림 툴보다 오히려 나을 때가 종종 있다. 초보자 모임보단 숙련자 모임이 더 좋다. 초보자 커뮤는 다 똑같은 내용의 글만 올라오고 지루하다. 숙련자 커뮤는 정보글이라도 올라온다. 밥은 굶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하더라. 원래 초보 시절은 기분 나쁘다. 그렇다고 안 할 순 없다. 계속해서 망작을 만들어봐야 한다. 내가 내 상품을 열심히 쳐다본다고 그 물건이 팔리는 거 아니다. 초보는 쉽게 애자만에 빠진다. 남의 문화를 쉽게 가져와 쓰려면 내가 지은 문과가 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전문가의 검수가 꼭 필요하다. 예시, 폰로와 미필의 군대 고증오류. 음악을 먼저 깔고 영상은 나중에 만들어야 한다. 감정이 먼저고 글은 나중이다. 만화 영화 게임 속에선 가지고 싶은 마법이 나오고 사귀고 싶은 친구가 나오고 여행 가보고 싶은 장소가 나온다. 완성이 먼저고 완벽은 그 다음이다. 창작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부연 정보가 많이 생긴다. 남들은 이런 중간 정보 보는 걸 안 좋아한다. 이 창작 과정을 잘 풀어서 컨텐츠로 만들 수 있다. 예시, 만들다 생긴 NG 장면이 있다. 나중에 모아서 NG 모음 컨텐츠를 냄. 남의 예술 작품을 보면 그 아티스트를 쉽게 무시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능숙한 현업자다. 나보다 스승이고 더욱 뛰어난 스킬을 보유한 경력자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강자들을 해치우면 자신의 강함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림엔 저작권이 있지만 진리엔 저작권이 없다. 직접 해보는 거랑 듣기만 하는 거랑 딴판이다. 하지만 게을러서 직접 안 해보게 된다. 인터페이스가 바뀌게 되거나 하던 방법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그래서 프로세스 전체를 알아둬야 한다. 단축키도 알고 있어야 하고 단축키 없이 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 명작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다시 보러 온다. 무언가를 만들고 싶을 땐 역으로 뒤집어 보아야 한다. 모든 일은 사전에 준비해놔야 한다. 주먹국으로 일하면 안 된다. 왕겜, 데스노트처럼 작가가 끝내고 싶어 하는데 억지로 스토리를 내려고 하면 망작이 나오게 된다. 연애 고수가 되고 싶다면 남자도 돼보고 여자도 돼봐야 한다. 디자인 고수가 되고 싶다면 소비자도 돼보고 판매자도 돼봐야 한다. 장편 문학은 마지막을 위한 빌드업을 안 하면 엔딩이 흐지부지 된다. 영어로 표현하는 게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쉬울 때가 있다. 욕심부리지 말고 짧고 쉽게 말해야 한다. 팩트를 말하면 때론 웃긴 유머가 될 수 있다. 모든 드립은 이미 무한도전에서 다 했다. 비싼 NFT를 사면 자랑 가능하다. 봤지? 나 요즘 트렌드 따르는 세련된 사람이야. 라면 뽐낸다. 베블렌 효과. 귀족은 비싼 걸 사서 불을 과시한다. 빈민층도 비싼 걸 사서 자랑하려 한다. 물건이 어느 정도로 비싸야 수요가 늘어난다. 단점이 있는 사람은 항상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사치품 수요가 강하다. 음악은 팬덤이 매니아층만 있다. 신규 유입이 힘들다. 왜냐면 아트는 1초만 보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음악은 평가하는데 2분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명곡은 첫 전주부터 느낌이 좋다. 샘플링을 밝혀도 대중들은 이걸 표절했다고 욕한다. 소설에서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시키려고 일부러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 주인공이 무조건 선하면 지루한 작품이 된다. 선과 악을 교차하는 인물, 선악인지 모르는 인물 이렇게 주인공을 회색 인간으로 둬도 좋다. 주인공을 악인으로 등장시켜도 좋다. 빨간 십자가 문양의 적십자는 적십자 회사만의 로고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흰 십자나 초록 십자는 써도 된다. 썰풀기를 할 땐 서사가 있다. 서사 구조는 서서히 수수께끼를 풀어나간다. 호기심 해결이랑 비슷하다. 스포일러의 반대이므로 시청자들이 좋아한다. 뭔가 일을 하고 싶으면 실패하더라도 계속 건드려봐야 한다. 뭔가 일을 할 때 가만히 고민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은 5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다.
영화가 노잼이면 압축하고 해설 넣어서 영화 해설에 보여주면 재밌어진다. 예시, 진용진에 없는 영화 자체 해설, 펩시랑 스파이더맨 합친 거 보고 싶은데 없네? 이게 바로 니즈 충족이다. 이런 걸 내가 영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도하지 않으면 0점이다. 시도해서 실패라도 하면 1점 그 이상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업계 1등을 하더라. 진짜 웃긴 건 광기다. 취미 수준의 열정으로 시작하면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정보를 싹 모은다. 거기에 내 노하우도 곁들인다. 그걸 영상 시각화하면 돈이 되는 유튜브가 된다. 개인 SNS에 글을 올려야 돈을 벌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 돈을 못 번다. 사람들은 따라해선 안 될걸. 유명하다는 이유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예시, 마렵네, 안 생겨요. 고수는 초보자를 농락한다. 이게 싫으면 빨리 성장해야 한다. 희소성이 애매한 것들이 있다. 예시, 게일의 지는 희귀하면서 흔하다. 떡볶이 포장지도 희귀하면서 흔하다. 초보자는 다른 초보를 따라하면 안 된다. 고수를 보고 따라해야 한다. 창작에 필요한 건 최소한의 아트다. 아트 스킬은 크게 뛰어날 필요 없다. 사람들은 서툴지만 재치 있는 걸 좋아한다. 알맹이 있는 걸 좋아한다. SNS는 힘들어도 꾸준히 해야 한다. 뻘글 말고 강의글이나 재밌는 글을 써야 SNS가 성장한다. 초보자들은 이론이 따분해 실전부터 한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이론을 배우러 온다. 2020년 기준 예술도 문화도 전부 위선충들이 장악했다. 2022년 기준 참교육사이다. 소신 발언 컨텐츠가 점차 자리를 잡았다. 구치 패스트 원칙. 좋고 싼 건 느리고 싸고 빠른 건 질 나쁘고 좋고 빠른 건 비싸다. 군대 가고 취직한다고 혼돈이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은 고민을 죽을 때까지 한다. 망하기 직전에 하나라도 더 해보자 해서 겨우 성공한 아티스트 많다. 예시, 이거 마지막으로 연주해보자고 해서 데뷔한 기안 84. 나처럼 학력 낮은 사람은 지식을 다루려고 하면 비웃음만 사게 된다. 그래서 나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소설을 써야 맞다. 처음엔 포토샵 키면 긴장되고 혼란스러워한다. 초보 작가는 도구에 대한 긴장감부터 없애야 한다. 딴짓은 오히려 체력을 많이 소모한다. 한번 완성시키면 수정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 감정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마지막에 꼭 수정을 거쳐야 한다. 창작은 반대로 뒤집어 보기다. 무엇이든 공부하려면 엄청난 반복이 필요하다. 잘 키운 유튜브 채널을 남에게 돈 주고 파는 사람들도 있다. 유튜브라든가 창작은 현실의 축소판이다. 사업의 축소판이다. 장사를 배운 사람은 유튜브도 잘한다. 여자들은 주인공과 합격을 커플링 메뉴 팬아트를 즐겨 그린다. 너네들 싸우지 마 한다는 느낌이다. 나는 영생을 한다는 막연한 긍정적 마인드가 창작 활동에 도움된다. 예측 불가능함, 랜덤각 이런 요소는 재미를 올려준다. 나쁜 이벤트는 발생 확률이 1% 정도로 낮다. 나쁜 이벤트를 미리 걱정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 결국 그게 창작에 악영향을 끼친다. 빨리빨리 만들어라. 왜 우리는 쟤들보다 느리냐. 이 두 참견은 나쁜 참견이다. 이런 마인드 때문에 잘못된 걸 출시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다. 필력 좋은 글은 절도 있는 춤 같다. 신기한 형용사를 쓰지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다. 명작은 나 좋은 작품이에요. 나를 봐줘요. 이렇게 홍보 안 한다. 라임 좋은 랩은 마케팅을 안 한다. 팬들이 지은 신전에 조용히 모셔져 있다. 만화랑 영화는 시장이 다르다. 예술에서 자신의 감정 표현, 솔직함은 스펙이다. 노래 가사 또는 스토리는 솔직한 내 감정 표현을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맛깔난다. 영화를 만들 땐 출연한 배우가 자기가 등장하는 거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신다. 라며 영상 삭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계약서를 써야 이를 막을 수 있다. 욕처 먹지만 효과 좋은 전략이 존재한다. 어그로 충들을 보면 그 효력을 느낄 수 있다. 과대 광고는 효력이 강하다. SNS의 허세는 효력이 강하다. 나도 모르게 카테고리랑 무관한 주제에 잡담글을 업로드하고 싶어진다. 기본 정보를 관찰하면 이수를 내다볼 수 있다. 이수를 내다보는 수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수를 앞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이수 앞서 본 사람을 천재라 부른다. 모드질도 그렇고 플러그인도 그렇고 새 걸 수집하고 싶어진다. 수집이 활용까지 이어지진 않는다. 장난감 같다. 새 장난감 사도 얼마 안 돼 안 가지고 논다. 다른 새 거를 갖고 싶어 할 뿐이다. 누구나 수집욕이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수집 대상이 다 다르다. 핑진이는 게임 캐릭터 짤을 모은다. 무영이는 리멀드 모드를 모은다. 희영이는 가방을 모은다. 유료 풀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다. 유료면 뭔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환상이 생기지만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쿨한 사우스파크 감성도 주류다. 반면 마이너하다고 생각했던 씹덕 감성, 여성향, 유치한 초딩 감성도 주류다. 전부 잘 나간다. 합성 소스는 원본을 그대로 쓰면 노잼이다. 다른 데서 봤기 때문이다. 게임 스트리밍은 게임 창작보다 더 쉽다. 스트리머들은 토론을 제시한다. 시청자들끼리 서로 논쟁하게 놔두고 본인은 빠진다. 스트리머들은 이거로 날먹한다. 오히려 배경이 캐릭터를 방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단순한 배경을 까는 경우도 많다. 내 실력이 모자라면 합작을 망쳐버리게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내 실력을 키워놔야 한다. 밈 합성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싱크로율이다. 창의적이고 절묘한 방법으로 합치는 것이다. 대형 기획사는 연예인 앞세우고 광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컨텐츠 장르가 많다. 진지해야 할 서사 구조를 유치하게 바꾸면 사람들은 재밌어한다. 원본 제작자들은 합성물을 허용한다. 그러나 심한 욕설, 정치 요소, 야한 건 자제하라고 함. 1분짜리 짧은 영상을 만들었다. 근데 허무하다. 그러면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인 것이다. 예시, 치즈버거 먹고 싶은 이근대 위 합성처럼 신박하면 1분짜리여도 재밌다. 컨텐츠 창작자는 장애인과 빈민국을 도와줘야 한다. 서로 윈윈이기 때문이다. 힙합랩에서 라임, 말장난 빼면 엉망이 된다. 정해진 규칙을 깨버리는 실험을 해봐야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 강좌든 영화든 수많은 변수들을 놓고 미래 검증 테스트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강의가 가능하고 그래야 좋은 씬을 추출해낼 수 있다. 주제, 피사체, 컬러, 신캐 등 어떤 분야건 간에 한 번에 한 개만 다뤄도 좋다. 여러 개 섞을 수 있으나 그러면 잡탕이 돼버려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번에 하나만 해라. 모든 창작물, 예술은 이미 다 나왔다. 이제부턴 패러디 전쟁이다. 영상은 무턱대로 업로드하는 게 아니다. 화면은 대조, 선명도, 밝기를 증가시키고 1280, 720, HD, 20mbps 이상으로 업로드한다. 글자 크기는 약 45px 이상이어야 하며 소리는 리미터를 써서 볼륨을 올린다. 피사체 외에 다른 건 단순하게 표현한다. 중급자들은 스스로 공부도 할 겸 팁을 배포한다. 옛날 게임 유튜버들은 망금만 골라서 깠다. 요즘 게임 유튜버들은 좋은 게임을 과장 섞어서 죄다 명작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광고도 받는다. 피드백 주고 받지 않으면 썩어버린다. 명성이 안 좋은 사람에겐 아무나 콜라보 안 해준다. 명성 안 좋은 사람은 명성 안 좋은 사람과 콜라보가 가능하다. 명성 안 좋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나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콜라보하기 위함이다. 익명으로 그 사람의 루머를 퍼뜨려 그 사람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 후 둘 사이 콜라보를 성사시킨다.